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라테 하트의 울다 웃자입니다. 자, 연말연시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회사 일도. 네,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1년 이제 마무리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정리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걸 준비해야 되니까 바빠요. 멋있다. 그러면 어떻게 멋있게 살고 계십니까? 감기 바이러스 4주간. 네. 조심해야지. 우리 정화백님은? 제가 멋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술과 함께 지금 부럽다. 내가 알기로는 거예요? 정화백님이 무슨 크리스마스 때 무슨 크루즈 파티 가신다면서 정말요? 맞아요. 부럽다. 어디로 가요?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크루즈 파티가 있어요. 네. 파티. 네. 한강 네. 아니고 아시네요. 거기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저 안에 그냥 서서 가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낑겨달라 그랬어요. 네. 제가 저도 따라갈 예정입니다. 네. 드레스 정말 가도 입고? 돼요? 아니요, 이미 마감했어요. 그럼 저 따로 만들게요. 네. 크루즈 파티. 아, 네. 좋죠. 저희 드레스 코드는 기억하십니까? 네. 뭐죠? 화이트, 레드, 그린.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들어봤던 컬러 조합인데. 아니 그게 크리스마스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네. 옷을 또 주문해서 화이트로 올. 화이트요? 네. 자기는 뭘로 입고 올 건데? 저 레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발. 네. 화이트 같이 입지 맙시다. 우리끼리 공감이 우리끼리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아줌마들은 이런 뭐 풀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드레스 코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도 네, 나름.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에게 다 선물을 해주세요. 네. 남이 누가 안 주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 마음껏 자기 돈으로 네.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사는 크리스마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좋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못 줍니까? 줘야죠. 자, 오늘 사연은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점점점. 왜 점점점이야? 원래 다 듣고 박수 쳤는데. 결혼 사실은 뭐 더 얘기를 나중에 합시다. 네. 왜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맨날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도 네 남편이랑 살 거지? 맨날 그래요. 안 살 거예요. 정말 의외인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할 거거든요. 정말요? 예. 한번 해봤는데 왜 또 해야 되나요? 독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 전 놀라셨나요? 100번 태어나서. 힘드신가 봐요,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네. 다음 생에서는 좀 나쁜 여자랑 살아봐서 저의 고마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또 그런 심오한 깊은 네. 뜻이. 왜냐면 저랑 계속 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선녀셨구나. 그걸 이 생에 깨닫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사연 네.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여자라떼를 즐겨 들으셔서 저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장님께서도 여자이고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부장님이라면 보통 남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할 수 없이 추가 설명 드리네요. 네. 이것도 정말 사회적인 고정관념 아닐까요? 왜 부장님하면 이게 안경 쓴 남자, 중년 남자가 떠오르지? 잠깐 끼어들어도 돼요? 네. 어떤 건물에 갔는데 네. 있었어. 이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 그 송년 파티를 한다고 공지문이 떠 있는데 네. 사장님과 사모님을 모십니다.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아니지. 무조건 사장은 남자라는 거잖아요. 개념이잖아. 또 그러네. 딱 써 그렇지. 최근에 본 거예요. 근데 사장의 남편은 뭐라고 부르죠? 사모님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사부님? 사부님도 이상한데? 사부님 사실. 그러네. 그런 명칭을 좀 만드세요, 사장님께서. 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상사 모든 게 다 부담으로 미션이야 미션. 황 대표님한테 다 하래. 할 일이 너무 많아 연말에. 명칭도 하나 만들어야 돼. 진짜. 제발 만드세요. 자, 자꾸 읽다가 네. 글을 놓치려고 하네요. 아직 노안이 안 왔나 봐요. 잘 보이시나 봐요. 네, 너무 잘 보여 이 작은 글씨가. 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상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 부장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네. 능력도 있으시고 경제력도 되시고 저의 롤 모델이시죠. 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우리 부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 나가봤자 결혼 못하는 것은 자랑 아니고 인생 실패다 라고 늘 말씀하시죠. 뭘 인생 실패야. 이 부장님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엄마는 결혼해서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평생 돈을 잘 벌어오셔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빠한테 잘 보이면 기분파 아빠가 돈을 잘 쓰시기 때문에 아빠 비유 맞추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가끔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면 네. 아빠에 대한 흉도 많이 보던데 결혼이 뭐가 그리 좋은 거라는지 저는 친구도 많고 남자가 그리 필요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가고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다만 다 큰딸을 놓아주지 않아서 독립을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승전 결혼으로 말을 맺는 엄마의 멘트가 근데 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나도 짜증나가지고 너무너무 지겨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을 해도 집에 바로 가기가 두렵고 엄마와 대화 자체를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걸까요? 얼마 전 엄마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동행했는데 백화점 직원이 따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하는데 엄마 뭐라 그랬을까요? 퀴즈. 나 닮아서 그래요. 누구 뭐 미스코리 엄마야? 소개해줄 사람 있어? 아닌가? 아 이렇게 여태까지 읽었으면 이 네. 흐름을 알고 맞춰줘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살이야? 자네 몇 살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쁘면 뭐예요? 시집도 못 갔는데 라고 하시는 바로 거예요. 디스해버리시네. 아까 있잖아 기승전 결혼. 네, 그러네요. 정말 삿대질 많이 하네 네.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먼저 그냥 집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착하다. 집으로 안 왔나 봐. 나 백화점이잖아요. 같으면 그렇구나. 네. 살 게 있어서. 완료를 해야 되는구나. 완료를 안 한 상태에서 오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도 자기만 후회하지. 그렇죠. 결혼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시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마의 정신을 개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라테서 좀 도와주세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결론을 지금부터 얘기하면 저는 뭘 해서 지금 끝내려고 이 시간을 우려 먹습니까 네. 제가. 자 빙빙 돌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빙빙 돌아서 자 결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왜냐면 약간 이분의 그 나이대로 조금 돌아가서 뭐 저는 20대에 결혼하긴 했지만 저는 제 얘기부터 할까요? 네. 20대 일찍 했죠. 궁금해요. 아니 27살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하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이 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외면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희 때는 약간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는 거의 남자가 있어야 되는 네. 결혼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그 예전에 금은동 모르시나요? 네? 저 대학을 금메달, 다닐 때는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 3학년은 동메달, 4학년 똥메달 들어본 것 이란 같아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4학년 똥메달이 될 때까지 남자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똥메달이에요? 네, 여학생이? 그때는 약간 그런 시대와 안 맞는 안 좋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안 생각하면 좋다. 이것도 다 또 굉장히 문제시 여성 될수 있는 비하.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정말 3학년 때 선이라는 것도 보고 봤어요? 선 보셨어요? 선이라는 것도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기억에 별로 그 양가 부모님 나와서 아니 그런 앉아서 거 하는 아니고 그런 그냥 거. 네. 이렇게 그냥 남자만 나오고 뭐 이런 건데 나이도 많고 그럼 직장인이었겠다. 네, 그죠? 그래갖고 막 관심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정말 아, 관심 좋지않고 금방 나와버리고 남자는 좋아하셨죠? 전 평생 남자를 좋아해요. 아니요. 남자가 하트님은- 남자가 그 남자가? 하트님을 네, 좋아한 것 그래, 같아요. 연락했을 것 같아요. 평생 남자.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저는 진짜 평생 남자를 좋아하는 네.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저를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할 하트지. 뿐이지. 사랑 그래. 없이는 못 사는 맞아. 거지. 다행히 어느 한 남자가 평생 저한테 꽂혀서 네. 저를 사랑해줘서 다행일 뿐이에요. 겸손하세요. 언제 한번 모시고 싶어. 그러게. 그분? 네. 러블리.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4학년 5월에 우리 남편을 만났어요. 4학년 똥값일 때. 네. 근데 저를 똥으로 쳐주지 않고 저를 금으로 쳐주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서 꼬셨어요? 꼬셨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걸 다 파악한 후에 아. 밀당을 시작해서 아. 형부가 꼬시고 밀고 있던 거 당기고 아니에요? 하면서 저 사람이 네. 막 초죽음이 되는 상태에서 보면서 네. 그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요. 어머.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어머. 100% 확신이 드니까 네.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은 나쁜 잠을 여자네.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데 매일 막 폭언을 퍼붓고 괜히 다른 남자 얘기를 막 하면서 네, 네, 내가 맞아.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다. 맞아. 괜히 바쁜 척하고. 뻥치고 막 맞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네. 않았어요. 네. 우리 정화백님도 우리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들은 저를 이상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평생 결혼을 못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꽉 잡아서 잘하셨어요. 결혼해서 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뭐 제가 결혼을 해서 뭐 행복하게 살든 안 살든 이분의 스타일이 벌써 얘기를 듣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그 부장님을 롤 모델로 삼고 네. 있고 여행도 하고 취미 네. 활동도 다양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아. 친구도 많고 맞아. 그런 게 없이 뭐 독방에서 혼자 이상한 네. 외롭고 막 뭐 우울 이렇게 혼자 사는 거라면 난 차라리 결혼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차라리. 왜 이런 단어를 쓸까? 차라리 결혼? 네.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뭐 이분의 삶이 너무 훌륭하고 음. 충분히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뭐 롤모델도 옆에서 있고 맞아요.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끼리 좋은 네. 모임들이 많으면 굳이 왜 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을 이제 해야만 한다는 네. 어떤 사회적 통념? 통념과 주변에 그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네, 맞아요. 아니라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나오면 남자가 하는 나타나면 거잖아. 그냥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게 50이든 60이든 없는데 그냥 근데 그 좋아한다라는 게 사실 막 꼭 내 가슴을 막 설레게 하고 막 미치게 하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네. 맞아.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어떤 시기로든 내가 그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 좋을 것 같다. 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은 네. 뭐 인생의 어떤 동반자로 친구로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는 거고. 네. 그죠? 그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응답하라 1988에서 네. 그 태기 아빠랑 네. 누구네 엄마 있죠. 네. 네네. 나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로 그냥 생활을 챙겨주다가 이렇게 정. 소소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뭐 이 화살이 큐피트 화살이 확 땡겨갖고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그렇지. 있는 여러 가지 기회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유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진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네. 해야만 그래. 하는데라는 의무감. 이것만 없으면 난 무슨 아무 문제가 인간이 없을 것 살면서 같아. 반드시 해야 될 무슨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꼭 목표나 뭐 이런 것까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결혼해 보신 분들 말씀 좀 네. 해보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엔 제 주변에 거의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죠. 제가 거의 끝자락에 했으니까. 예. 그렇죠. 저보다 더 끝자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좀 끝자락이란 말이 좀 약간 슬프게 들려. 그래. 끝자락 쓰지 마, 그 말. 근데 그때는 제가 늦게 하는 결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환경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여자들도 이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론을 내린다면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어느 시점, 어느 나이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고 그리고 나이가 30 정도만 돼도 우리 때만 돼도 저한테 정말 나이 많은 실장님 이게 붙여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40대도 결혼하고 50대도 하고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배필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혼자 살아도 너무 편안한 세상이잖아요. 뭐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잖아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남한테 떠밀려서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거나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하고 싶은데 네. 안 되는 못하는 경우 사람도 있잖아. 안 있죠. 되는 경우, 맞아요. 인연을 못 만나는 네, 경우. 맞아요.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것 같아.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지랖을 발휘해야죠. 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공무원인데 이분이 지금 39이에요. 네. 남자 여자. 남자. 예. 굉장히 반듯하고 다 좋아요. 근데
39 이제 4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그때까지 나이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흔을 앞두고 있는 거구나. 한 살 뒤면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보람된 직장인으로 있고 근데 다 즐겁고 좋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음식도 해먹고 이게 다 좋았는데 딱 40이라는 나이가 되니까 본인도 내가 이제 여자를 만나야지 되나?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대요. 예. 맞아요. 그 집안에서도 제발 우리 엄마 아까 그분 말했던 엄마 소원이 결혼이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떠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본인이 나도 지금 내 편안한 가정을 내가 꾸리고 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딱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때서부터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독려해 줬죠. 저도 그분에게 지금이 당신은 때다. 지금 해야지만 지금 가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하면 된다. 시대적으로 뭐 앞으로도 많은 요즘 9988 시대라고 하니까 옛날로 뒤집어서 한다면 당신의 나이 39세 지금 이거는 사실 따진다면 20대 과거 후반이나? 20대 후반이나 그렇지. 다름이 없다. 생체 나이가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라는 걸 우리 주변에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본인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와도 이게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 내가 약간은 이렇게 안타깝다.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적극적이지 못한. 근데 주변에서 우리가 막 용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연상도 되지 않아? 막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여성들은 다 한 43, 4 그렇죠.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제대로 자리 잡고 경제력도 좋고 한 여성분들 많죠. 그래서 아래만 보지 말고 위에 누나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정말 대시를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돕기를 해라 막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누군가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귀고 있어. 실장님 제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공격적으로 돌진해서 돌격하라. 그땐 충고 잘해준 거네 옆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라.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대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결혼을 하셨어요? 할 예정이에요? 아니야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분은 딱 결혼을 목적하에 여자를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이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너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만남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건 주변에서 노력을 좀 해주면 좀 더 사랑의 결실을 이끌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결혼이랄까 사실은 뭐 결혼을 뭐 해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지금은 우리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이제 듣고 지금 가만히 네.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이분이 지금 30대 네, 중반인가? 초반 아니에요? 30대라고만 쓰신 부장님이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거고 부장님은 아마 40대이시지 않을까요? 그 혼자 사시면서. 근데 가끔 그러니까 제 스타일상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었다면 혼자 있었더라도 잘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만약에 혼자 있다면 정말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보고 싶은 거 정말 다 많이 해보고, 해라. 사고 싶은 것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고 가보고 싶은 것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가보고 그러니까 온전히 나에 집중해서 사랑하고 맞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참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 시간에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비록 나는 못했고 내가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가끔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왜냐면 있을지는 너무 모르겠지만. 바쁘고 막 회사 일에 다 이렇게 쏟아버리고 나면 근데 뭐 저뿐만이 그러고 나서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또 그걸 가족의 시간과 쉐어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사실 전업주부든 저처럼 일하는 주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온전히 자기한테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 뭐 30대든 40대든 뭐 인연이 오면은 하면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뭐 왜 이렇게 얼마든지. 힘을 줘서 얘기하지? 네, 그러네.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정화백님이 제일 얘기를 안 하셨다. 저는 결혼을 다시 태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랑 그와? 그 남자와 그와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다른 또 다른 좋은 사람. 아니 몇 번의 인생을 살면서 네. 굳이 근데 굳이 제가 저는 항상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로 그래요? 태어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여자로 태어나도 저는 결혼 생활이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는 저기 체질을 좀 바꿔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엔 표현 많이 하는 남자와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표현 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아는 선배들도 결혼 안 해서 42, 46 막 이러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말 많은 이렇게 남자들이랑 같이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이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막상 너무 피곤- 시끄럽고 싫은 거예요. 막상 피곤해.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그 구석에 말이 없거나 이렇게 듣는 형의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반대돼서 그 이제 그런가 자기 봐요. 그 스타일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까불고 제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도 좀 그런 형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아 저는 이제 동갑이랑 네, 살아봐서 동갑이. 살아봐서 그런지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결혼 안 하겠다고. 네. 그러나 반드시 결혼을 다음 생에서 꼭 해야만 한다면 엄청 나이 많거나 네. 엄청이라면 얼만큼? 한 10살 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그 10살 느낌이 위 있어. 아니면 10살 연하. 네. 그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싶어요. 난 다시 살아도 연하는 싫을 것 같아. 연하. 아니야. 난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연하랑 썸이 좀 있었어요. 어머, 오늘 고백하는 날. 근데 연하 아이한테 연하라는 친구 연하 아이한테 어머, 연하 아이. 그치, 아이지. 좀 느낀 게 너무 어른스러워지려고 그 친구 의도적으로. 또한 그는 그대로 힘들고 되게 힘들어.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 네, 저는 또 저대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귀엽게 해야 되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때 세대 그러면은 차이 느끼지 않나요? 같이 얼마나 모여- 연하였는데. 3살. 3살 아래였거든요. 겨우 3살? 그런데 제가 21살 좀 그때였으니까 3살 아래니까 걔는 18살. 되게 어린데 그의 친구들이 고딩이네. 네, 그 모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렇게 어린지. 왜냐하면 근데 이 뭐 몸짓 말투 이런 걸 애기지, 되게 애기. 어른스럽게 하려고 어. 그러고 스타일도 어른스럽게 하려고 더 양복 입고 나오지 않나요, 네. 걔네들이? 어른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머리를 막 파마를 한다든가 막 너무 귀여워. 그 모습이 처음에 그러니까 감정이 없을 때는 귀여워요 그게. 근데 조금 얘가 날 좋아하는 약간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은 짜증이 되게 나요 그게. 그리고 또 이름도 꼭 은미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 막 그러고. 남자답게 막. 네, 하려고. 너무 그러는 게 친구들이랑 모이면 제 친구들이랑 모이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막. 그게 연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좀 그랬고 집착 같은 거 애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것도 맞아, 많이 맞아. 느꼈고. 그건 본인이 그럼 이뻐서 그거 내 그런 거지. 누나 내 여자니까. 그렇지 누나가 이뻐서. 누나 내 여자. 그러고 보니까 연하는 만나본 적이 없네. 그래요? 남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해봐야지 재밌는데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고 네. 이제 일하면서 네. 모임에서 이렇게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누님 네. 전화할 때마다 누님 네.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누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니까 네. 사귄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연락 오잖아. 뭐 여기 네. 강조에 이거는 사귄 언제. 거 아니라고. 더 의심 간다. 이상하게 강조하는 강조하네, 것 같아. 사람이. 근데 나는 그 누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는 부담스럽더라고. 네. 그럼 아 최근에도 하나 그럼 들어봤다. 누이는 최근에도. 어때? 누이 하면서. 그 너무 더 나이가 느끼해. 더 이상한가? 맞아. 난 누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 부담스러운 저는 것 같아. 동갑 남편이랑 살면서 재밌긴 한데 네. 뭐라지? 제가 한 20일 연상이다 보니까 네. 뭐 약간 모든 걸 다 저한테 이제 약간 의논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뭘 할 때마다 너무 많은 의논을 네. 해오니까 네. 약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냥 한 10살 많은 사람이랑 살아갖고 그냥 네. 남편이 모든 거 알아서 척척 해주고 나 그냥 네. 정말 공주처럼 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그게 나이 가고 문제가 싶어요. 아니야 그거는. 그런가요? 나이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 그거를 그렇지. 나이 많고 속색이면 더 짜증나. 10살 많은 사람이 여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더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나이는 헛먹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울 것 같은데도. 내 친구 12살. 12살도 그래 다른 있고, 집의 사례 좀 알아봅시다. 8살도 있고 7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나이 차이 그렇게 못 아니, 느끼던데요?
정신 그건가 정신 오히려 능력에 이게 젊은 부인하고 사니까 더 젊게 가꾸고 더 훨씬 더 세련되고 예. 뭐 취미나 이런 공유하는 것도 우리 나이 또래에 맞게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50이면 남편이 60이잖아요. 예.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나이를 떠나서 이제 그 서로의 취향이나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야지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건 성향 맞는 거죠. 저희 신랑은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띠동갑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큰 오빠 같고 막 큰 아빠 저희 아빠보다 더 아빠 같아. 저희 아빠가 좀 더 이렇게 좀 철이 없는 애교 아빠. 많으시고. 근데 저희 저희가 아빠는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저희 딸들이 아빠는 영원히 피터팬으로 살아 우리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전혀 안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건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4살 아니, 터울인데도 사람이 깊이가 있는 거지. 엄청 깊죠. 엄청.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남편도 생각나는데 거기도 몇 살 차이? 저희 5살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네. 2살, 3살? 아니 좀 더 많죠. 6살. 아니야. 아니, 4살. 아니 말을 해. 네 살이야, 몇 4살. 차이야? 기침이 나왔어. 몇 살 차이? 손가락으로 4살. 해. 4살. 똑같네. 4살 차이. 근데 왜 술을 먹어야지만 말을 하냐고. 남편이 그 너는 그 남자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야. 평소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말이 술을 없어. 먹어야지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말이 없고 술을 먹어야지만 뭐 이렇게 좀 말을 많이 오바돼서 많이 하고 예, 그런 게 그리고 제가 알아서 씩씩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누라는 물가에 내놓은 뭐 애기처럼 좋네, 뭐. 그러게요. 생각 외로 이렇게 너무 많이 챙기니까 이것도 어떨 때는 귀찮죠. 신경질 나지. 근데 저는 남편이 필요할 얼마 전에 남편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낀 적은 있었어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뭘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그러고 근데 막혔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 화장실이 2개긴 한데 하필이면 이제 딸들 쓰는 화장실에 갔다가 제가 일을 벌려서 그래갖고 이제 정말 새벽에 깨웠어요. 우리 남편은. 근데 고마웠던 게 항상 우리 남편이 이렇게 딱 일어나갖고 심하게 막혔는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뚫어뻥을 갖고 막 진짜 한 30분 동안 뭐 꿀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네.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잔다 네. 그러면서 또 네. 자는 거예요. 쿨하게. 네. 그럴 때 정말 남편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런 거 확 여러 가지로 난 되게 궁금한 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변기가 막혔어.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 있잖아 집에 이거. 아, 내가 하면 안 돼요, 이걸로 이상하게. 해보긴 해. 저는 하죠. 해보긴 했는데 하다 안 되면 남편은 도저히 그냥 안 돼서 아, 부르는 거죠. 아유 그걸 창피하게 왜 처음부터 바로 부르겠어요. 나는 바로 부르는데. 근데 만약에 바로 그런 그러지 일이 않고 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다가 뭔가 늘어나요. 아시죠? 아시죠? 뭔가 늘어나서 더 일이 커진 다음에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변기도 뚫고 뭐 지저분한 일 제가 다 해? 하거든요. 아, 음식물 그래요? 쓰레기도 제가 버리고. 여기에서 듣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알겠네. 언니가 듣고 제일 보니까 제가 예민하신가 가장 봐. 공주같이 변기가 하네. 막히면 난안 그거를 남편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절대 보이고 싶지 싶진 않죠. 않죠. 누군들 보이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그 끝까지 해결해. 제가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 되면. 안 되면은 뚜껑 덮어놓고 애기 아빠 출근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아, 너 부르죠. 당신 들어가지 마. 예, 거기 가지 마. 가지 가지 마. 마.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직 그 가스도 트지 않았어요. 그건 제 성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애기 아빠가 그걸 하는 게 싫어요. 제 나름의 신랑의 그 그렇지. 고귀한 게 있는데 애기 아빠. 훌륭하다. 그러니까 동갑이랑 그 친구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이제 근데 네. 방구 그렇지, 끼면 약간. 안 돼? 아니 되죠. 몰래 끼죠. 아니. 아니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스스로 판단해. 오늘은 껴야 되는 날, 네. 안 껴야 되는 날 그날의 분위기가 뭐가 있잖아요. 네. 서로 이게 좋은 분위기인데 거기서 내가 이걸 끼므로써 네, 좋은 오늘의 분위기. 분위기가 깨지면 안 아. 되니까. 근데 오늘은 저 사람이 먼저 꼈어. 그럼 네. 나도 마음껏 끼죠. 네. 자, 뭐가 궁금하시죠? 아니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면 막 화장실로 달려가? 아니 뭐 TV 볼륨을 세게 한다던가. 네. 냄새 먼저 근데 그분은 크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살짝 이게 입꼬리만 올리다 말죠.
근데 혼자 사는 거 있잖아요. 혼자 살고 싶어하는 생각을 독신으로 살고 싶은 거는 저는 저기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돈이 그렇죠, 없이는. 그렇죠. 그죠? 누구나 그죠? 그건 궁핍한 둘이서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나이 아니, 들어가지고 누구나 궁핍한 독신 생활을 응.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뭐 어떤 아이는 낳지 않지만 40대 후반이나 막 이렇게 남들 만났어.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죠. 서로 사생활을 적당히 음. 이렇게 교집합이 적당히 되고 돈도 그러니까는 능력 있어서 다시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건 괜찮지만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의 제도가 싫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의 주변 환경 뭐 솔직히 집안이 싫다라고 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살으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 왜 친구도- 결혼에 굳이 그 연애는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결혼 안 친구도 한 아직 결혼 안 상태에서? 한 친구도 보면 더 이렇게 보험이나 혼자서 더 잘 더 해놨더라고. 하고 진짜 혼자 그러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이 보험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더 근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사실 아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마 네. 결혼과 아이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 얻을 수 맞아. 있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건. 그래서 아마 결혼을 후회하냐, 뭐 해야 되냐 안 되냐고 할 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아이가 주는 네. 그런 기쁨 그리고 이런 거일 것 가족이라는 같아요. 테두리가 주는 어떤 안정감 뭐 그런 건 솔직히 그렇죠, 있죠. 안정감 예. 있다 그런 거. 아이를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놓인다면은 저도 인공수정이라 해서 아이만은 키워보고 싶은 생각 들어요. 헐리우드 배우들 외국인들 보면 근데 많이 그거 지금 그러잖아요. 물어보고 싶었어. 남편 없이 네. 만약에 아이를 뭐 입양하거나 그런 네. 사람들도 많죠. 남편 없이 아이만 혼자 키우는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능력이 되고 또 내가 나랑 딱 맞는 남자를 계속 못 만나가지고 그냥 흘러가다 그냥 적당히 뭐 적당한 선에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싫을 경우에는 근데 아이는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싱글맘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정말 임신했는데 저 사람 내 남편과 아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싱글맘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 아닌데 정말 계속 평생 싸우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이제 예. 좀 달라진 문화가 된 게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좀 보는 굉장히 시각도 안 좋았고 예. 예전에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싱글맘으로 살거나 싱글데디가 된다고 해도 사회적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용어 하나가 주는 이게 좀 그 사회 변화를 바꿔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예전엔 이혼남, 이혼녀란 단어가 예. 있었잖아요. 꼬리표처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돌싱이란 말이 네. 생기면서 약간 네. 경쾌해진 느낌? 아이 그냥 나 돌싱이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경쾌한 느낌이 주면서 듣는 사람도 크게 부담을 상대방한테 안 갖는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 음. 이게 제도권 자체가 잘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 싱글맘이 과거에 싱글데디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학교 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불편함이 많고 예. 뭐 제약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밥해 먹이는 아니잖아. 것도 힘든데 요즘 뭐 예. 사다 먹고 다 반은 다 조리돼 있고 그리고 음식들이.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잘 돌봐주니까 혼자서 엄마가 일하면서도 혼자 아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싱글맘인 경우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원되는 게 심지어 그 임대 아파트까지도 받을 예, 수 여러 있잖아요. 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권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굳이 주저하지 않아도 예. 제 친구는 예. 그 결혼 안 한 친구인데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희가 친구들이. 근데 이 남성분은 돌싱이에요. 네. 딸이 둘이 있고 딸하고 본 와이프는 독일에 갔고 이혼해서 독일에 갔고 이분은 지금 포자가 아무튼 회사 아이는 없고 아이가 딸이 둘 있는데 한 명씩 갖고 예. 아니에요 다 여자가. 갖고 여기 지금 혼자 계세요. 여자는 미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 친구는 미쓰고 미혼이고. 이 남자분은 이제 여성하고 이제 이혼한 이 돌생인데 음. 이 남성분이랑 이렇게 보면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둘이 그냥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대요. 그렇죠. 각자 많이 배웠고 해서 각자 그냥 살게 그렇게 헤어졌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말한 거는 돌싱도 이렇게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면은 그냥 돌싱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경험도 있고 좀 여자를 미혼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봤을 때 네. 돌싱인 사람들이 두 번째 결혼해서 네. 가정을 잘 지키려는 그 마음이 네, 되게 네.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쉽게 결정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결혼에 있어서. 그래서 제 친구는 굉장히 여린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음. 누굴 만나면 만나는 그 날 헤어질 걸 걱정해요. 아우. 지금 딱 만났잖아요. 그럼 어. 만나는 날 헤어질 걸 걱정해요. 카톡도 어떡해. 조금 늦게 읽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어. 말해서. 그런데 숫자가 1이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지난주 방송과 연결되는 것 같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서. 네, 아니, 그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혼자 너무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날 좋아하겠어. 응? 20대를 만나겠지. 날 좋아하겠어. 그리고 아이 얘기도 뒤늦게 아이 낳아서 예쁘게 키울 수도 있잖아요. 40대인데도. 그런데 아 나는 아기를 못 낳는 몸이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미안하다는 거 자꾸.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고 나이가 내가 많으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계속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비슷한 경우를 제가 봤는데 있어 여자들이. 그 40 넘으신 그 미혼 남성들이 그렇게 젊은 여자 추구하지 않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데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0대 애들 좋아하고 막 애들 그럴 좋아할 것 것 같고 같지만. 막 이제 몸매도 네. 좋고 이런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더 많은 정신적인 공감대가 그쵸. 중요한데 그렇게 너무 세대 차이 나는 여자 데려다가 본인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젊은 여자 만나면. 그래서 맞아. 보통 적당한 나이 차이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40대 초반인 사람이 완전 20대 후반, 20대 중반을 그렇게 원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여성들은 아, 저 남자는 분명히 나보다 더 젊은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라는 거를 약간 강박처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그렇지 않아 해도 얘는 그 말을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만약 표현했다가는 누가요?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남자가 뭘 했는데 자기가 뭐 예뻐 그러면 뭐 그걸 자꾸 뭐 젊은 여자와 비교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듣는 남자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아니, 그걸 이제 예뻐서 정말 예쁘다 그러는데 어. 막 이렇게 뭐라 하지?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괜히 거 알죠? 예쁜 뭔지. 거 아닌 거 아는데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뭐야 아니야? 왜 또 오늘따라 농담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걔가 지금 제 친구가 그래요. 딱 그게 그럴 것 문제야. 같아서 좀 눈에 얘기하는 주름이 이렇게 거예요. 많은데 이쁘긴 뭐가 이뻐. 진짜요? 주름도 아름다울 수 진심이야? 있어요. 막 계속 이러고 진짜 그리고 누가 여자가 지나가면 봐. 쟤는 이쁘죠. 젊고 이쁘잖아. 근데 그거 들으면 쳐다봐. 남자 짜증나지 않을까? 짜증나죠 점점? 그게. 그래서 그 남성분이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너무 좋고 정말 착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그래서 자기가 조금 요즘 좀 지친다고.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지친대요. 아, 그 지친대. 남자분이 지친다고 남 말해요? 우리한테 이제 조금 지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그 친구한테 조금 너 정말 좋아하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 거 있더라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가. 그렇군요. 예, 매력 있고 하면 되지. 사실 뭐 이런 사연을 보내도 네. 우리는 그냥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할 거라는. 근데 아직은 지금 30대라고만 쓰셔갖고 중반이 초반인지 네. 모르겠지만 그 엄마한테 이렇게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왜냐면 살다 하면. 보면 아까 말한 그때가 몇 살이 되었든지 내가 정말 추구한 어떤 사랑이 탁 네. 찾아왔을 때 네. 그때 뭐든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뭐 안 찾아오면 그냥 평생 즐겁게 본인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고 찾아왔을 때는 그게 나이가 몇이든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건 그분이 계산하셔야죠. 아무런 조건 없이 설마 결혼을 근데 약간 조건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럼 조건이라는 나이가 게 꼭 그렇지. 경제적인 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네. 뭐가 맞아야지 하는 거 그래도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걸 빼면 안 돼요. 네. 나이가 30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대 초반이고 이게 정말 어린 나이의 부부라면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수 그럼요. 있는데 그 벌면 되고 체력도 50 넘어서 받쳐주고. 만나서 매일 라면만을 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건강도 생각하고 네. 나이 들면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음식하고 밥하고 체력이 젊고 막 이럴 때는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막 재료 사오고 하지만 이제 40대 50대 바라보면은 그때는 좋은 데 가서 같이 그냥 둘이 얘기하면서 먹고, 먹고 싶고 왜냐면 그 하지. 돈이나 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네. 살림해봐서 아는데 사서 네. 먹는 거나 재료 다 사서 네. 집에서 하는 거나 뭐 네. 그거를 적당히 잘 섞어서 그런 가치관이 맞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우린 맞는 죽어도 사람. 집에서만 먹어야 되는 네. 하루 세 끼 집에서 먹어야 되는 남자와 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자는 막 압력밥솥. 이렇게 맛있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는 좋은 데 가서 이 분위기와 이런 거에 네. 먹어야 되는데 꼭 그 이상한 허름한 맛집만 찾아다니는 네.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데이트하면서 유심히 잘 파악하는 수밖에 맞아. 없죠. 그렇게 젊어서부터 20대를 같이 보내고 30대 같이 보냈어. 그런 스타일이랑. 그러면은 50대도 그냥 살 수 있는데. 그 맞아. 그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계속 따라다니는. 맞춰야 되고. 맞춰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근데 남자는 변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치.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네. 말씀도 없으시고 예. 늘 그냥 자식들 그러니까 전 한 번도 우리 아빠한테 혼난 적이 없었어요. 마저보고 큰 적이 없어.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 갖고 이놈 지지마 이러고 정말 우리 엄마는 연탄 집게 들고 쫓아와서 혼났지만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혼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귀여운 막내딸한테 네, 뭘? 근데 굉장히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엄했던 아버지.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를 드시면서 주방에 이렇게 부엌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었어요. 내 기억에 우리 엄마가 아무리 앓고 누워도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기억에 아빠는 늘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연세가 자꾸 드시면서 달라지는 게 조금 종교 바뀌어. 활동이 아빠도 같아졌어.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전도 부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이러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는 막 정말 너무 열심히 성당에서 그 아빠 하시는 그 아버지 모임에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중요 존재가 인물이 되시고 되셨구나. 그 왜 장례식에 이렇게 성당에 가서 연도하거든요. 네. 이거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 85세가 넘으셨는데도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면서부터는 부엌에 가서 밥을 하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유되면서 달라지는 게 아빠 그 말씀은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낀대요. 예,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우리 마누라에게 내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라면도 끓이고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오시는 게 근데 엄마가 엊그제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걱정하시라고 전화했는데 그러더라고. 네 아버지가 80대 중반인데 우리가 정말 1년을 살지 3년을 살지 모른다. 네. 근데 70대 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나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 약간 타이밍이 늦으셨군요. 근데 엄마가 그 말씀하신 그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이게 종이꽃 어디냐? 씻고 저승 가기 전에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밥을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더 이상 엄마 표현 더 이상의 찍고. 바람이 없다는 거 우리 엄마가. 예, 그래서 나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엄마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근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행복의 차이도 그리고 누구 뭐 결혼을 꼭 언제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에 좀 그 변화에 대해서 중요도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도 결혼을 꼭 해야 돼? 이거는 좀 아직 마음이 좀 어차피,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분도 예. 어떤 결론을 바라고 보내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개조해달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네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예.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할 때 쏙 쿨하게 그렇죠. 못 들은 척해 그냥 계속 그냥 농담식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지나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도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버지도 계신데 변했잖아. 근데 저는 뭐 아마 이런 집의 스타일은 자녀를 딸을 특히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그럴 거예요. 불안하기도 불안해서. 하고, 예. 저는 근데 약간 그런 생활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네. 결단을 내려서 저는 집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근데요, 나와야지 아무리 진정한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을까? 아니요.
독립 안 해도요. 아무리 엄한 부모님 계셔도요. 다 때가 되니까 사랑하면 그래. 할 거 다 해요. 머리 그래요? 지뜯기고 혼나도. 아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심지어 야 외박 좀 해라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 집도 있다 너 그러던데요. 들어왔니 집에? 아니 나이 너 30이 집에 넘어도 또 외박 안 들어왔니? 되는 집도 있었어. 데이트 나갔는데 오늘도 기어이 집에 들어왔니? 이런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사연에서 알죠? 나이 많은 네. 사람 생각을 바꾸기란 힘들죠. 매우 힘들죠. 맞아요. 그 엄마가 뭐 우린 또 이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네. 들어보면 네. 그 딸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네. 이 엄마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그 그쵸. 엄마의 네. 인생이고. 네. 제 생각에는 음. 그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결혼을 해야 네.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남은 숙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한시름 놓는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식이 다섯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동물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부모 품을 떠나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순리를 밟아서 맞아. 엄마 곁을 살짝 떠나는 독립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 좀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한테 과거에 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벌써 남자가 있어야 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는 게 그 당시에 약간 그게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던 네. 우리는 제가 젊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 직장이냐 결혼이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약간 뭐 옛날 신부 수업도 있었잖아. 그래서 맞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계속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는 정말 굉장히 우리도 그랬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되게 유능한 애가 직장 생활 전혀 안 하고 바로 결혼. 바로 결혼을 할 때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뭐 이제 선택이고 그런 사람들도 막상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뭐 훌륭한 가정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일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이모, 우리 막내 이모가 딱 그러셨어요. 영문과 나와서 오늘 졸업식이면 그 다음날 맞아. 결혼식. 그게 딱 채 같다 그러잖아요. 표현으로 예전에. 네, 그래서 대한항공에 그때 한창 대한항공에 이제 승무원이 그리고 되려고.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중매쟁이들이 유명한 여대 대학 졸업 앨범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 쪽에서 그 여자를 딱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연결시켜주는 그게 뭐 예전 마담 뚜의 역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 대한항공에 가려고 면접을 이제 그때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예쁘셨어. 그래갖고 갔는데 그때 면접 보러 가서 면접을 본 분이 이제 탁 찍은 거죠. 면접관한테 찍힌 거야. 그분한테.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년 연애하고 졸업 오늘 했으면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서 바로 드레스 입고 대단하다. 바로 가셨죠. 그 면접관이 대단한 사람이네. 네, 진짜 정말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아들 둘 낳고 쭉 살림만 하세요. 자, 사랑은 네. 예고되지 않고 불시 올 수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맞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이분도.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 덕분에 우리가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오늘 편안하고 좋았어요, 느낌이. 네. 그리고 뭐 그 어떤 사랑이 언제 불시에 왔더라도 우리는 네. 그거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일은 두 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뭐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